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김민혜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2019년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얼마나 부담률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일단 부동산은요,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그리고 양도할 때 이렇게 각 단계별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건 아니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일정 사람한테만 부과가 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공시가 현실화로 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2배 이상 늘었다. 그래서 종부세 폭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종부세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아니고 대상 주택이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대상자는 0.2% 정도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앞으로 내가 투자 방향을 잡을 때 주택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영업용이니까 그 업무용이라든지 이런 상업용에 투자를 할지 이런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부세에 대한 내용들 좀 지루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요점 정리만 간략하게 바뀐 부분들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PPT 자료도 굉장히 요점만 함축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두셨다가 궁금하실 때 한 번씩 꺼내서 보시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 기준일 현재 이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요, 인별로 합산을 합니다. 여기서 과세 기준일은 2월 1일이 되겠고요.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별로 합산을 해서요,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는데요. 이 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9억 원은 공시가 9억 원은 시가 약 13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억 원은 시가 약 9억 원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의 합산이 13억 그리고 9억이 되지 않는다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종부세, 이 계산 구조에 따라서 이제 계산 구조를 통해서 바뀐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가격을 다 합한 다음에 공제 금액을 빼주게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억 원이 아닌 6억 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80%를 해줬는데요. 올해는 5% 인상된 85%고요. 매년 5%씩 인상을 해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됩니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과표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과표가 5단계 누진세율이었는데 이 3억에서 6억 구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6단계 누진세율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율의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이 있는데요. 중과 세율의 경우에는 일반 세율보다 0.1에서 0.5% 더 인상된 그런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중과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이 중과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율까지 곱하게 되면요.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고 납부한 재산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빼주게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 보유와 그리고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이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 2단계로 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15년 이상이 구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에서 최대 50%까지 장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면요, 고령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그리고 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이면 3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고령자 세액공제와 그리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이면서 1주택을 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이 공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비거주자이거나 1주택을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까지 끝내고 나면요, 이제 세부담 상한 적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구해지게 되는데요. 이 세부담 상한도 이제 차등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주택의 소재지나 그리고 주택의 개수에 상관없이 현행, 일반 다 120%를 일괄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차등 적용을 해서 조정 대상 2주택자라면 200%,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300%의 이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이제 과세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건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9.13 대책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가 이제 합산 배제가 되지 않고 합산 과세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아래의 경우에는 이 밑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면 종저처럼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9.13 대책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고요. 또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이런 증빙이 가능하다면은 종전대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14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들도 있겠죠. 이런 지역에는 공고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요. 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 체결을 하거나 또 계약금까지 납부를 한 경우라면은 종전대로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 증빙이 필요한데요. 간혹 이렇게 날짜를 변경을 하고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좀 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현금으로 납입했다고 하면은 현금 인출한 내역들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증빙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요건들이 있는데요. 임대 개시일 당시 그 임대주택이 기준시가 수도권이면 6억, 그리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 시군구청,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까지 지켜주셔야 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이런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합산 배제 받았던 것들 다시 추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 잘 챙기셔서 합산 배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